여러분, 우리 모두는 맛있는 식사 후에 무엇을 하시나요? 소파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시나요? 아니면 뜨거운 목욕을 즐기시나요? 매일 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실은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이 당신의 수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그분이 단 한 번의 습관으로 생명이 위험했던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정수철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생명 연장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식후 건강을 지키는 비밀 노하우를 알게 됩니다. 소화 불량을 영원히 해결하는 방법, 위장 건강을 10년 젊게 만드는 습관, 그리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생활 수칙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간단한 지식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 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다음 20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85세 현역 의사 이승준입니다. 6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 30분 동안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과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나이 85세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라고 자주 물으시는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식후 30분의 건강혁명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사 후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하시나요? 아니면 뜨거운 목욕을 즐기시나요? 식사 후에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소화 불량을 영원히 해결하는 방법, 위장 건강을 10년 젊게 만드는 습관, 그리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생활 수칙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의대를 졸업하던 1960년대만 해도 식습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했지 어떻게 먹고 난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년간 의학계에 몸담으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이 우리 건강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6가지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와 꼭 해야 할 1가지입니다. 이 간단한 지식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식사 후 눕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소파나 침대에 누워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곤 하십니다. 특히 식사량이 많았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가슴 쓰림이나 속 쓰림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식도염이나 식도궤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위산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박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에 건강하셨던 박 할머니는 몇 년 전 손자의 첫 생일 잔치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피곤하다며 바로 누우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갑자기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을 겪으셨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산이 기도로 역류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할머니는 그 후로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식사 후 눕는 행동 하나가 건강한 삶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끄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다음 내용에서는 제가 5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례,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다가 단 15분 만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이기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따뜻한 목욕을 즐기십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이기현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이기현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셨죠. 그런데 3년 전 겨울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목욕을 시작한 지 약 15분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살던 아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식사 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이와 장으로 많은 혈액을 보냅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피부로도 많은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와 심장에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어지러움, 실신, 심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현 할아버지는 6개월간의 재활치료 끝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지만 왼쪽 팔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식후 뜨거운 목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수십 건 보았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목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식사 후 과격한 운동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언제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수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의 정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점심을 든든히 드시고 바로 산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고 곧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액을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이때 과격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도 많은 혈액이 필요해지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다행히 정 할아버지는 함께 등산하던 친구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건지셨지만 이후 심장 기능이 약해져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지난 후에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중단하려고 하시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내용에서는 매일 드시는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60년 의사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특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이 지식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식사 후 커피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디저트와 함께 커피를 즐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커피에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음식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육류나 시금치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 후 커피를 마시게 되면 체내에 흡수되는 철분의 양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김미영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의 김 씨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한 철분 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식습관을 물어보니 육류와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었지만 매 식사 직후 항상 커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2시간 이후로 미루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철분제를 처방했고요. 놀랍게도 3개월 후 김 씨의 빈혈은 크게 호전되었고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단지 커피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철분 결핍 위험이 높은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청소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 대신 식후 30분 동안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식사 후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하지만 과일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미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가득 찬 위에 과일에 당분과 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로 인해 위산이 희석된 상태에서 과일에 당분이 들어가면 적절히 소화되지 못하고 발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 더부룩함,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죠. 최근 제 진료실에 오셨던 박지훈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의 박 씨는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혈당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식후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게 올라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가 매 식사 직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과일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과일 섭취 시간을 식사 후 최소 2시간 이후로 미루도록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단 2주 만에 그의 식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섭취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그만 보실 생각이신가요? 잠시만요.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다음 내용에서는 제가 85세까지 건강하게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식후 30분의 황금률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소화불량, 속쓰림, 위산 역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 비밀만 알아도 오늘 이 영상을 본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제가 85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면 식도와 위장이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게 되어 소화를 돕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위장을 압박하여 소화불량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윤혜진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세의 윤 씨는 만성적인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식사 후에도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죠. 저는 그녀에게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그녀의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편안한 식사가 가능해졌죠. 둘째, 식사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나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돕고 위산을 적절히 희석시켜 소화효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6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소화기 질환 환자들에게 이 간단한 방법을 권해왔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셋째, 식사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이는 소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장의 운동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뇌가 소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과식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식사 시간은 미디어 없는 시간으로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넷째,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소화를 방해하지만 가벼운 산책은 오히려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10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소화효소의 활동이 촉진되고 위장에서 장으로의 음식물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시지만
지금 멈추시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60년 의사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식후 황금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이 비율만 지켜도 소화기관이 10년은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 중 이 방법으로 30년간 약 없이 위장병을 관리한 최연희 할머니의 놀라운 사례도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정보는 어떤 건강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제 경험에서 나온 특별한 비법입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린 식후 황금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은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연구하고 경험한 소화기관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식후 황금 비율은 바로 4대 2대 1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식사 후 시간 배분의 비율입니다. 4는 식사 후 처음 40%의 시간 약 10에서 12분은 바른 자세로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위장은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초기 소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이 중요한 첫 단계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다음 20%의 시간 약 5에서 6분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물은 한 번에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이 적절히 희석되어 소화 효소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른 마지막 10%의 시간 약 2에서 3분은 가벼운 심호흡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휴식과 소화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황금 비율을 지키고 나서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 최연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2세인 최 할머니는 60대 초반의 심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그녀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호전되지 않아 매일 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할머니에게 이 황금 비율을 적용한 식후 습관을 알려드렸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약 3개월 후부터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약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최 할머니가 이 습관을 30년 넘게 유지하시면서 현재 92세의 나이에도 소화기 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정기검진에서도 그녀의 위장과 식도는 70대 초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습관의 힘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이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 하는 큰 노력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특히 식사 후 30분의 시간은 그날의 건강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영상이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놓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지식을 쉽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333 실천법을 공개합니다. 제가 특별히 개발한 이 방법은 단 3일 만에 효과를 느끼고 3주 만에 습관이 되며 3개월 후에는 건강검진 수치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제 손자에게도 가르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 비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 건강을 책임질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333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환자들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개발한 것으로 복잡한 건강 지식을 쉽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33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3은 처음 3일 동안 의식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처음 3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알람을 설정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3일만 지나면 이미 효과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속 쓰림이 줄어들고 식사 후 피로감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3은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약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식사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있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3은 3개월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단순한 느낌을 넘어 실제 건강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화 효소의 활동이 개선되고 위산 분비가 정상화되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9살 손자에게도 가르친 간단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숫자 세기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20까지 천천히 세면서 음식을 삼키고 그 다음 30까지 세면서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까지 세면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십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특히 식사 후 30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작은 습관들을 60년 동안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알게 된 정보 중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후 30분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활기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